23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대학은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고보현 인하대 책임사정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책임사정관 고보현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인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인하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이 있다면 어떤 학생인가요? 네, 인하대는 특별한 학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교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꾸준히 활동한 평범한 학생을 인하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인하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2019학년도 인하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고보현 책임사정관님께서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워드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 선발 인원 유지, 학교장 추천 전형 신설, 그리고 고른 기회 모집 인원의 확대입니다. 네. 자,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 선발 인원의 유지입니다. 2019학년도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1,393명을 모집합니다. 그중에서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963명을 모집하는데요. 수시 모집 인원의 28.2%로 전년도 모집 인원 1,009명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확대되어 검정고시 출신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종합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 전 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2단계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면접 팁 알려주세요. 네, 3가지로 면접 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면접 시에 바른 태도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면접에서는 학생의 언어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 몸짓, 말투, 언어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말을 할 때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고개를 마구 흔들거나 면접관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다리를 떠는 등의 불필요한 행동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말끝을 흐리는 습관은 자신감 부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마지막 서술어까지 명확하게 발음하여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면접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접장에서 지나치게 긴장하면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질문을 잘 듣고 면접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너무 장황하지 않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근거를 들어 논리 정연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전달해야 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한 다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나 사례를 부연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는 학교 생활 중에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학습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논거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도움될 만한 조언을 또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두 번째 키워드도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신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하여 28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교당 계열 구분 없이 5명이 추천 가능하며 추천서 작성이 아닌 추천 대상 학생을 인하대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변경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전형 방식은 서류 종합평가 100%, 면접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서로 종합평가가 100%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네.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인하대학교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서류와 면접평가를 통해 자기주도적 창의 인재를 선발합니다. 네, 평가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성 영역입니다. 전공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고교 성적이나 학업 관련 교내 수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드러나는 학업 능력, 탐구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적성 영역입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 전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탐색하고 진로와 관련된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학교 생활의 모든 활동들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 영역인데요.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성을 평가합니다. 동아리 활동, 임원 활동 등 학교 생활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성실성, 봉사정신, 리더십,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과 같은 기본적인 인성들을 평가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키워드도 알려주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고른 기회 모집 인원의 확대입니다. 지난해 110명에서 133명으로 23명이나 확대되었는데요.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대상자 등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 배려 대상자입니다. 전형 방식은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하고요. 고른 기회 전형 학생들의 등록률 상승, 중도 탈락률 감소 등 긍정적 지표와 대학 교육 기회의 배분이라는 대학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집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김성 선생님, 인하대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서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학생들은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있거든요. 아까 면접 팁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자기소개서 작성의 팁을 좀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기간이긴 한데요. 예, 자기소개서, 인하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신의 학교생활을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쓰고 싶은 활동이 지나치게 많거나 내용이 장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자랑하듯이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9학년도 인하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그럼 인하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인하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인하미래인재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화학계열 교수, 연구원이고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주교과 평균 2.42등급,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탐구 평균 2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진학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지금 입학사정관님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15초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이 인하대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셀프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하대에서 화학 관련해서 많이 공부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융합형 인재가 되고 싶어서 이번 상담 받고 대학 가자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학생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 고보현 선생님, 우리 학생이 신소재공학과 인하미래인재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당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인하미래인재전형의 2019학년도 모집 인원은 총 36명입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8.4대 1이었고요. 전형 평가 방법은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 평가 점수 70%와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물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해당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현재까지 준비 사항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김호성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요 교과 내신 성적 추이 살펴보면요. 국어는 4에서 3등급, 또 1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은 2.6등급 나왔습니다. 수학은 2에서 2.5등급, 2.4등급, 4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면서 평균은 2.33등급 나왔습니다. 자, 영어는 3에서 2등급, 다시 3등급으로 등락 보여주면서 평균은 2.77등급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2월 모의평가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 수학 가영은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화학원 4등급, 생명과학원 2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2등급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교과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의 교과, 국영수, 과학, 주요 교과 4과목은 2.42등급이지만 실제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 교과 평균 등급 같은 경우는 2.21등급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 면에서는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그 인하대학교 인하미래인재 전형 신소재공학과 또는 유산 화학공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작년도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성적을 좀 살펴보면 신소재공학과는 2.38등급, 그다음에 화학공학과는 2.27등급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은 그 2.42등급이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울러 6월 모의평가 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국영수, 그러니까 국수탐에 해당하는 그 평균 2등급에 대한 성적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포함해서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지원 가능 대학들을 좀 보면 서울시립대나 경희대, 그다음에 건국대,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홍익대 이런 대학들이 지금 현재 지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수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는데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름대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편입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도 지금 현재 희망하는 대학들을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시에 대한 주력을 100% 하다가 다시 6월 모의평가 성적 때문에 정시에 대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학생은 지금 정시와 수시 주력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방학 때는 아무래도 정시 쪽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제가 화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독서 활동이나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서 제가 어떠한 것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대학 가서 공부할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수시나 정시 둘 다 버리지 않고 둘 다 열심히 골고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시와 정시를 같이 함께 준비함으로써 더욱더 알차게 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까지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좋은 기회, 수시, 정시 전부 다 주력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인하미래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대 평가 결과 알아보죠. 자,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은 맑음이고요.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은 흐림입니다. 선생님, 비교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비교과를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수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맑음을 드린 이유는 수학이나 과학 관련 학업 능력을 우수하게 나타낼 수 있는 수상 경력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나 독서 등 다방면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수상 실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맑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학급 회장이나 학급 부회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그 보여주는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학교로부터 긍정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교내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율활동도 우리 학생은 좀 맑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동아리 활동입니다.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은 정기 동아리 활동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또 열심히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이죠. 과학이나 환경이나 그런 토론 동아리 활동도 놓치지 않고 1학년, 2학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일단 맑음이라 했고요. 자,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봉사활동 시간이나 그다음에 내용도 상당히 알차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그 멘토링 봉사활동을 중심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그 멘토링 봉사활동에 대한 진정성 또는 그 이유를 좀 더 자기소개서에서 발표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아쉬운 건 이제 진로활동과 독서활동인데요. 자, 진로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공통 문구 정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더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했던 노력이나 산출물이 좀 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생활기록부상에서는 없는 내용을 본인이 좀 더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자, 독서활동은 보통 이제 그 인하 미래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 독서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실제는 양으로 보다도 분명히 적지만 실제는 그 내용 면에서 봐도 조금 더 2학년 때 더 상승되고 더 많은 이제 책들을 골고루 읽는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학생은 2학년 때 좀 적게 읽었다는 게 좀 아쉬워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또 자기소개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비교까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고보현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자료 살펴보셨을 텐데 먼저 강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학생은 크게 강점이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갖춘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자율활동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자신이 속한 학급이나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생활부장이나 학급실장 등 리더십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경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 우수하고 사회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학생임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하고 꾸준한 활동으로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봉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화생방, 에코화생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화학 및 신소재 공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며 화학 계열의 교수라는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아쉬운 점이라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어야 하는 전형입니다.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생긴 화학에 대한 관심이 독서 활동 등을 통해 확장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학생의 화학 과목 성취로 이어졌다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쉬움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원자의 관심과 노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과 또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자기주도적인 학업 노력과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자신의 탐구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으실 때 가장 중시하는 평가 요소가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평가 요소와 학교장 추천 전형의 평가 요소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평가 기준은 지성, 적성, 인성, 종합의 4가지이지만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 적성과 종합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합격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지원 전공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준비해 왔느냐가 인하 미래인재 전형 합격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친구 오늘 인하대 입학사정관과 김우성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해봤는데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수저는 입시 Q&A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인하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아이디 메스구님의 질문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년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변경된 건가요, 선생님? 네, 전년도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모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전형 명칭이 변경된 학교장 추천 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생활에 충실한 모범 학생을 선발하는데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고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음으로 인해서 면접 없이 추천으로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써니칠님의 질문인데요. 이나 미래의 인재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동시 지원해도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동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선생님? 네, 인하대의 모든 전형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전형으로 학과를 달리하여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이라는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추천 전형과 이나 미래인재 전형에 동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동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세 번째 질문도 살펴보죠. 아이디 SHEY님의 질문인데요. 이나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능 100%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네, 올해 인하대학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로 51명을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가, 나형, 영어 중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이며 한국사를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수능 반영 영역을 필수 응시해야 하며 입학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 자격 미달자로 처리하여 합격자 사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수능 반영 영역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네, 자세하게 또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김성 선생님께서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일단 학생들이 중복 전형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미래인재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포인트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나 미래인재 전형은 전공에 조금 더 가까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모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중점 평가 영역이 이나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성과 종합으로 비교과 영역에 강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지성과 영역을 중점 평가 영역으로 지성과 인성을 중점 평가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일단 지금 학생이나 아마 그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이제 궁금한 게 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제 5명을 추천할 때 이게 재학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생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가운데 계열도 구분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성과 인성이 다 있다라고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할 텐데 그 학생들이 그런 어떤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그 5명의 그 고교장 그 배당된 그 인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다 그것들을 문의해서 자기가 지원 자격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아이들이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또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혼선이 있지 않을 텐데 일단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5명을 선발해야 하는지 좀 기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 인하대학교는 계열 구분 없이 5명을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교 현장에서는 이과 학생이나 문과 학생, 어떤 학생들을 추천해야 될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진 학생들을 추천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저도 좀 인하대도 좀 걱정인 게 인하대가 이공계 중심 대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열 구분 없이 5명을 추천받아도 모두 이공계 학생들을 추천해 주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본적인 전형 설계의 목적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학교 생활 중에 반장, 부반장 또는 총무나 서기 활동 등을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켰던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추천해 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네네.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좋은 팁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보내드릴 시간이 왔네요. 끝으로 인하대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별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모든 활동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모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9학년도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